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 저희가 가볼 곳은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가덕도인데요. 가덕도가 가장 큰 섬이다 보니까 이 섬 안에 들어있을 아주 많은 이야기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네. 가덕도로 떠나보기 전에 우리가 특별한 손님 또 모셔봤죠. 네. 김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건축물과 땅에 얽힌 얘기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네. 조금 막내가 수월해졌잖아요. 소리였죠. 그래서 뭔가 섬이라는 느낌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안 놓여져 있을 때는 네. 배로 맞아요. 가야 되니까 네. 주로 이제 낚시꾼들이 많이 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약간 음식에 좀 미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또 해먹으러 배 먹으러 타고 가고. 이제 넘어가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큰 섬 가덕도에 대한 궁금증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이곳에는 또 어떤 문화유산 후보들이 숨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 후보 보여주시죠. 너무 멋있다. 참 가덕도 예쁘죠. 저 이제 때리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뭐 하는데 분이 뭘 하시는데 저렇게 마이크를 들고 그러세요? 숭어를 잡고 있습니다. 숭어를. 수호자리. 숭어 띄우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야, 저 힘봐 힘봐. 진짜. 오우. 너무 멋있다. 무슨 BBC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저렇게 힘 좋은 것들이 육질이거든요. 쫀득쫀득하고. 사진도 근데 너무 예술 작품 같아요, 진짜. 이분들이 직접 손으로 끌어당겨서 잡은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와! 엄청나죠? 저희 이제 진짜 많이 잡히네요. 보통 많게는 26명, 적게는 뭐 19명. 어머, 저 숭어 봐. 저게 한 번에 잡으면 저게 얼만큼이에요? 저렇게 숭어가? 숭어를 가둬놓고 잡아요? 수천 마리요? 와. 배 가득 찼어요, 진짜. 예전에는 부산까지 자갈치에 싣고서 그렇죠. 어머, 바로 어머. 배가 운반선이 바로 가져와가지고. 통통한 거 봐. 지금이 제철이잖아요. 저 표정 보세요. 저 표정이 아니, 느껴져요, 느껴져요. 저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잡으면 M 분위기예요. 많이 무조건 많이 함께 잡아야 타신 분들이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가덕도의 숭어들이입니다. 네. 근데 재밌네요.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 네. 조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머 너무 예쁘게 얘기한다. 저분들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지라! 이렇게 얘기했지. 어떻게 한다고? 조지라! 조지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 비속어인 줄 알았더니 맞아. 국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동사인데 호되게 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선장님께서 조져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좀 점잖게 표현하지 이래서 만약에 잡아라 이러면은 뭔가 맛이 안 이 사네. 강한 느낌이 약해요. 아, 조절하는 네, 것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숭어들이 웃겠다.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한 순간에 수백 마리를 잡느냐 수천 마리를 잡느냐 이 판단이 와지니까 고기들이 또 굉장히 민감해요. 네. 2, 30초 사이에 이 행동을 바로 가두지 않으면 고기들을 놓쳐버리면 수천 마리 잡을 걸 수백 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네. 그만큼 강한 언어를 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잡아라 하면 그냥
잡아라. 그냥 이렇게 할 그렇지, 것 같고, 느낌이. 네. 네. 처지하면 그 느낌. 일사불란하게. 그런 게좀 승화들도 있네요. 막 조지라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멈춰. 그 아저씨한테 또 걸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봄철 숭어는 눈이 멀거든요. 네? 겨울에 겨울부터 하면 하얀 막이 숭어 눈에 생겨요. 하얀 막이 맞아, 끼어기 맞아. 시작해가지고 네. 봄철이 되면 그 막이 이제 눈 전체로 이렇게 덮여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 시력이 급격히 들어요. 그러니까 눈먼 숭어들이죠. 숭어들이죠. 대신에 얘들은 소리에 민감해요. 네. 그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얘들이 퍼지겠죠. 바로 퍼지죠. 네. 그러니까 그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조져라 그러면서 이쪽에서 치기 시작하면 때리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물 쪽으로 아, 그물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세게 때리는 네, 네, 거군요. 네. 이 연안 근처에가 이렇게 육지에서 흘러내려온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플랑크톤이 풍부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안선을 붙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 해안선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워낙 넓은 곳인데 네. 언제 어디서 그러게, 숭어가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거기 가 그래서 계신다는 네. 숭어떼가 적을 때는 수백 마리, 많을 때는 수만 마리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 보여요? 네, 그게 물 색깔이 변한대요. 워낙에. 그리고 숭어는 깊은 바다로 그 유영을 하는 게 아니고 얕은 바다로 유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햇볕에 반사가 돼가지고 색깔이 좀 검붉게 네. 보이는 거죠. 고기들이 안 올 경우에는 어. 본인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재밌는 게 내가 절로 가라 그랬는데 네. 숭어가 안 오면 저 오로장이 제대로 하고 있나 밑에 그 선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그걸 봤겠죠. 네. 안 거죠. 이게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이 시절, 이 계절에 이때는 얘들이 늘 이 길목을 지나간다. 네. 그래서 이 길목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을 한 거고 예. 또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어요. 숭어떼가 수백 마리가 지나가. 근데 이 다음에는 수천 수만 마리 떼가 올 때도 있어요. 오. 그러면 이 수백 마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올리는 순간 뒤에 따라오는 그걸 수만 마리. 이 큰 덩어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지금 봄철 2, 3개월 이제 어로 작업을 해서 거의 1년을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네. 거의 뭐랄까요, 뭐 정확성 내지는 어떤 일에 대한 집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잡히면 2, 3개월 일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요. 어? 야, 수익이 그럼 옛날에 진짜 대단한 거였네요. 예전에 3개월 정도를 작업을 해서 한 정도를 벌어들이면 네. 이제 그 어촌기에 떼주고 나머지는 선원들이 다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네, 그러니까 뭐 2, 3개월 일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았죠. 우와. 아, 숭어잡이 하러 가야겠네. 아니 근데 보니까 여자는 없던데 거기 보니까. 할 수 있으실까? 아, 뭐 이 정도면. 야. 아, 버플걸 보이죠? 새우잡이를 타겠어요. 새우잡이는 다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로장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위에서 막 조지라고. 그러니까 어로장이 왜 중요했냐 그러면은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사람이 어로장인 거예요. 어로장이 잘못되면은 마을 흉년인 자체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네. 이 마을을 먹여 살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어선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과는 좀 뭔가 다이나믹하고 활기가 넘쳐서 진짜 보고 싶은데 그럼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가덕도에 가면 이렇게 숭어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2013년부터 이게 약간 기계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신앙만이 생기면서 이제 조류가 좀 바뀌게 되었고 네. 거가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음이 많아지고 또 빛의 간섭을 받으면서 네. 이 숭어떼들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그 어로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도 높으시고 전통 방식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아, 아쉽다. 네. 얘가 사람이 이제 배 위에서 당기던 것을 네. 기계가 이제 발전기로 이렇게 당기는 건데 어로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배 6대가 하던 것을 이제 네. 오로장님이 막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레바를 당기는 거예요. 네. 아. 이쪽 레바 당기고 이쪽 레바 당기고 이러면서 그걸 26명이 하던 걸 혼자서 하는 거죠 지금. 조지라는 못 하시겠네. 그런 이게 왜 마음속으로 생동감이라는 게 좀 떨어졌겠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감이라는 저런 게. 그림은 네. 기대할 수 없는 아, 거죠. 아쉽다 진짜. 아, 어로정님 한번 뵙고 오셨다고요? 제가 뵙고 왔습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 예쁘다. 바다 색깔이. 여기가 대양이죠? 대양이에요, 대양. 와. 갈매기. 어머머머머머 너무 오 정말 잘 찍었다. 칭찬에 놀라가지고. 접니다 저. 배도 터졌어요. 저 오로장님하고 같이. 아, 네. 제작비가 과하게 투자된 것 같은데.
날이 좋았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시네요. 저기는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막루로 올라가고 아, 저기가 저기 네. 저기 남도예요? 거기 왔다 하면 배에서 이제 알리는 게 바라 하는 그게 이제 그 밥목숨 바라 이제 갑바로 있는 거래. 이제 갑바 있고 이제 산에 이제 뒤차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지. 밥목숨 앉아라. 이제 그 앉아라 하면 뭐그 밥목숨 앉아라 하면 전체가 다 준비로 다 하게 되겠어요. 이제 그래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물 안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밥목숨 쉬고. 오로장님하고 가덕도 숭어 뭐 한 접시 했습니다. 맛깔스럽게 드신다. 아 그리고 맛있겠다. 이 가덕도에는 여러분들 숭어로 이렇게 미역국을 많이 끓여 먹어요. 봄철에 미역국 안에 파란 건 뭐예요? 쑥. 쑥이랑 미역국을 같이 넣어요? 너무 맛있어요. 쑥미였고 도다리 쑥국이 아니라 숭어 쑥국도 숭어 있네요. 쑥국. 예. 군침 돈다. 와, 네. 아니 숭어 드릴을 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그러니까. 숭어만 드시고 드시고 숭어를 들었어 먹어야지. 숭어는 기본적으로 회유를 하는 동안에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오기 때문에 육질이 이제 단단해지죠. 그리고 봄철에 또 많이 먹으니까 지방이 오르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니까 요 시기에 그 가덕도에서 잡히는. 그리고 저 가덕도의 숭어들이가 아주 좀 뛰어난 것은 뭐냐면 예.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많은 걸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올리면 물고기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죠. 이제 죽기도 스트레스가, 하고 어. 상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짜증도 스트레스를 나고 받아요. 네.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잡는 숭어가 저는 제일 맛있었던 게 아마 이게 껍질을 말려서 이게 초장에 살짝 버무려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껍질로 먹어요? 인간 요리가 다 했네요. 이게 회보다는 훨씬 이게 담백하고 맛있는 요리인 것 같아요. 숭어 껍질 네. 맛있죠. 제가 이제 먹었던 이 물고기 중에서는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는 젓갈 중에서 3대 진미로 치는 것 중에 하나고 네. 그 좋은 걸 내가 왜 못 먹어봤어요? 숭어 알로 만든 네. 우리 어란. 네. 네, 뭐 네,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비싼 맞아요. 식재료 중에 하나죠. 그 숭어잡이라고 얘기하는 데만 이게 우리가 볼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가덕도 주민과 숭어잡이 이 삶의 방식이 같이 연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하고 또 유지를 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숭어잡이가 제철인데 네. 이때 벌어가지고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숭어잡이가 이제 숭어 들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게 너무 모르겠으면 아쉬워요. 나중에 이제 이미 수천 수백 년 전부터 숭어는 저 길목을 여전히 왔으니까. 다니고 있었어요. 네. 주인 없는 바다에 숭어는 늘 와. 그렇네요, 진짜. 예. 근데 그걸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이제 또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충돌한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아, 너무 아쉽다. 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면서 조업권을 인정해 주는 방법. 네. 한 명이 이제 이 이익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일부의 수익들을 이런 것을 지키는 데 좀 사용을 하면은 두 개를 같이 유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축제도 좋고요. 네. 뭐 이게 항상 할 수는 없지만은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의미는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이 브랜드화가 좀 필요하다. 네. 가덕숭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부터 5월까지 잡히는 기간에. 것에 한해서 네. 브랜드를 주고 스트레스 때문에 없는 가덕숭어 예, 이래서 예, 예. 브랜드화를 하자는 거죠. 지리적 표시 제한제 그렇죠. 그렇지, 그런 예. 것까지 해서. 그리고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멸치도 죽방면 멸치가 뭐 이게 한 10배는 맞습니다. 비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철에 가덕도에 그 포구에서 숭어 말리는 풍경이 쫙 펼쳐지고 이쪽에서 들망에서는 또 숭어가 막 팔딱팔딱 뛰고 이러면 이게 진짜 가덕. 그게 진짜 여행도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고 이건 싶다 가덕도. 좀 Perhaps it's the color of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There are places I remember 여기가 어딘지 all 아세요? my life.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원 아니에요? 공원 같이 돼 있는데? 아니면 무슨 사극 촬영장 같기도 해요. 로마 시대 목욕탕. 오, 내부는 내부예요? 네. 뭐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All these places 저도 이게 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선사유죄가 아니야? 선사유죠. 신석기 시대. 굉장히 난해한 묘사인 거예요. 영상도 굉장히 짧고. 저곳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면 믿겠어요? 저 안에 저 가요? 안에서요? 네, 아까 뭐 구멍이 숭숭숭 그러면 뚫렸냐. 저기 되게 뭐냐 김학문 했죠. 선생님 말씀이 네. 맞네. 선사시대. 아, 선사시대. 아니요, 저기에 진짜 사람이 그 피난 시절 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살았대요. 그 전에는 일본군의 포진지였어요, 저기가. 예. 포진지요? 포진지. 그러면 그 안에 뭐 하얗고도 이렇게 있고, 뭐 예. 군사 시설처럼 돼 있는 곳이었나요? 네, 지금 저 구들장이 있는 곳이 엄폐막사라고 하는데 네. 저처럼 군대가 안 갔다 온 여자들은 너무 어려워요. 저런 그 그쵸. 표현이. 근데 일본군이 떠나고 거기에 이제 우리 그냥 주민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산 거죠. 저희 네. 지금 뭐 소막사에서 살았다던 얘기, 그 얘기를 또 했는데 또 이번엔 또 엄폐막사가. 아니 실제로 그 한국 전쟁 피란 시기에 가덕도에도 피라미드를 엄청 많이 살았다고. 저기까지 나오고 갔어요. 있어요.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There's a man by my side walking. There's a voice within me talking. There's a word that needs a saying. Carry it on, carry it on, carry it on, carry it on. 아니 근데 위에서 보면 무슨 일부러 만들어 놓은 무슨 같죠. 공원 네. 같아요. 그러면 저 네. 동그란 데가 이제 포대라는 거죠. 그렇죠. 포가 있던 자리. 28mm 유탄포가 있었다고 하죠. 여기가 엄폐막사. 아. To bite our bodies. They will 정말 살 곳이 없으니까 이 안까지 들어와서 정말 이 구들장을 만들고 생활을 했던 살 곳이 거예요. 없었어가 저기 같은 와. 너무 좋은 거죠. 호텔급이었어요. 네. 저 까만 거 보이시죠? 예, 저게 다 그름이에요. 이게 왜 그 네, 제주도의 불을 그 떼고. 뭡니까? 제주도에도 이게 예, 동굴 진짜 예, 있죠. 예.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귀한 동포들이 들어왔고 또 6.25 전쟁이 나고 난 뒤에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거주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항포 일대 또 이런 방카 시설, 이런 막사 시설에 우리의 그 피난민들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구두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온돌 장치를 하고 여기에서 거주를 장기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일본군들의 이제 군사 기지였죠. 네. 군사 기지였는데 이제 일본군들이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6.25 동란 때 이제 우리 동포들이 살 데가 없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와서 저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아하. 잠시 사셨던 분이 아마 지금 나오시는 분이 거기에 거주했던 분인 것 같아요. 오. 10년을 거주하셨대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저기서 네, 23살 때 대항으로 시집을 오셔서 25살에 이곳에 5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여기서 사셨대요. 네, 전에 살던 분에게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저 끄름이 다 그때 이제 살던 흔적들. 아, 불 피우고 막 이래서. 네. 저기서 이것만처럼 방이 나가지고 있었고 부엌은 여기고 그 여기 불 떼고 여기서 살았지. 여기서 10년 살았어요. 안 불편했어요? 불편해도 뭐 그 시절에는 뭐 그런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살았어요. 마음이 어때요? 짠하죠. 쨍하지. 세상에 이런 데서 내가 자식을 놓고 살았다 하는 그게 추억이 새록새록 나와요. 우리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제 딸이라고 가가지고 부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딸 사는 곳이 보고 싶잖아. 대학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왔으면 딸이 이런 데서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그래 말을 무슨 말을 소용이 있어 그 말이. 그 뜨거운 눈물이 말할 수 없지. 손을 내밀어 지친 걸음마다 나를 달래주는 당신 웃음 항상 설레요.
내가 올 때는 여기가 흐리고 전부 다 이게 몇 개가 있어서 여기 농사를 해먹었지. 막 양대 콩 같은 거 숨구고 막 이런 거. 배차 같은 거 이런 거 숨가 먹고 그랬지. 잔디 깔려 있는 것가 저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저기가 다 논밭이었대요. 네. 옛날에 다 이렇게 녹식을 지금 저기서, 그럼 이게 네. 다 정비가 된 상태.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저걸 위에 흙을 싹 걷어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네. 구조물인데 은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놨다. 그렇죠. 완전 숯불에 푹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피난 시기 때 거기에서 경작도 하시고 생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원래 사용 목적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쓰세요. 그러네요.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또 생활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적인 어떤 본능이 건축하시는 분보다 훨씬 뛰어나요. 근데 교수님 그러네요. 저 지금 군사 시설 자체는 언제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 1905년도에 러일 전쟁 시기를 우리가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러일 전쟁 때 저것을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준공됐을 때는 사실 못 썼고요. 네. 구들장도 그 옆에도 있었는데 그걸 다 부셨대요. 네. 그런데 이건 남겨두자. 이것만은 남겨둬야 된다라고 문화해설사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처음 지었을 때가 계속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년 동안에 사람도 바뀌고 살았던 흔적도 바뀌었는데 네. 그 자체가 전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 유지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 구들장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 네. 우리는 역사를 자꾸 다룰 때 최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 최초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나온 우리의 삶과 흔적들을 같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 온돌 구들장 하나가 네. 이게 만약에 저게 없었다 그러면 6.25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처음에는 그 그을음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기 싫다고 재정비할 때 막 닦아내고. 팍팍 문질렀대요. 그런데 그 그을음도 삶의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겨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연인들이 또 유적지에 놀러 와서 거기다 또 I love you 다녀가고 그런 것도 써놨어요? 뭐 그것도 긁어서 역사의 뭐 역사적 흔적이니까요. 다녀간 것도. 그런 흔적들은 네. 지워야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외항포에 일본군들이 진짜, 그렇게 네. 이게 이제 모여들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벌써 위에 공수대가 있었고 진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게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는 일찌감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근대 시대에 와서 군사적인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은 게 이게 외항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거기 원래 근데 사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마을 자체가 있었다면.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양천 허씨 집성촌이었습니다. 아, 약 네. 70여호가 살았었는데 예. 근데 뭐 갑작스럽게 이제 일본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총칼을 겨누면서 이제 다 쫓겨나신 거죠. 실제로 뭐 보상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뭐 실제 보상이 되었다 하지만은 이게 뭐 한 10분의 1 정도 네. 아이고. 이거는 헐값에 이렇게 보상이 되었고 그것도 그 당시가 바로 아니라 2, 3년이 지난 이후에 집성촌이었잖아요. 네. 그 집성촌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독특한 문화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런 민족이 좀 애완사가 쓸려 있는 마을이 아마 이 마을일 거예요. 네. 내가 평생을 살았던 그렇죠. 진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는 건 아무 이유 없이. 뭐 근데 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맞아요. 뭐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답답하네요. 네. 이렇게 아픈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이게 아프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울 것인지 아니면 저 아픈 기억을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외항포 지역에는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이 sleeps 부대 자체가 in 꽤 sand? 규모가 큰 부대였던. 어쨌든 또 사령부 역할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식 규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군인들이 있어요. Forever ba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한마디로 지붕 색깔이 다르면 다른 집이에요. 여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처음 듣고 그래하고
이 집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딱 있어요. 이쪽 저쪽은 다 되어 있죠. 아 이게 그럼 이게 원래 집을 지었을 때부터 시야인 게. 막사 그대로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아. 이 기둥들은 다 그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기둥은 못 건드리고. 요 앞에도 기둥이 있어요. 그걸 빼냈지만 네. 아 이게 그러면은 그 애놈들이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뭐였던 거예요? 창고? 창고가 아니지. 네. 찬장. 찬장을 짜놓은 거예요? 애놈들이 찬장으로 짜는 그럼 100년여 전에 붙박이장이네. 그쵸? 붙박이장이잖아. 이 안이 와 계단식으로 다 안이 짜져 있어요. 내부 공간이. 그대로입니다. 그때 100여 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천문이 들어올 때는 뭐 좋았지요. 대항에 있는 집보다도. 그거 머리 숙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집인데 이건 오니까 집이 마루스 불 때 밥 해먹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즐거웠지 뭐. 저 안쪽에서는 창문 열면 이제 이게 벚꽃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벚꽃나무들이. 이러면 앉아가 이제 그만 창문 열어놓고 앉아있으면 벚꽃이 봄철 살라니까 새바람 불고 찰날 이 벚꽃이 날아 들어오는 그런 광경도 보고 또 해. 그래 살아났지요 내가.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이게 땅은 해군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네. 지상에 살고 있는 권한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네.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 저기 살 수 있을 뿐이지 뭐 고치고 저걸 매매를 마음대로 하거나 이렇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팔 수는 있겠죠. 처음 갔을 때는 엄청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네. 듣겠구나 예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을 딱 만났는데 8살 아이가 그 해방이 되고 여길 다시 외양포로 돌아왔을 때 그 과거는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대항으로다가 쫓겨났을 때, 일본군에게 쫓겨나 대항에 살 때는 운막집, 흙집 그냥 짓고 진짜 기어 들어가서 겨우 몸을 누일 정도의 공간에 살았다면 외양포로 돌아왔을 때 그 막사나 네. 뭐 장교 그 사택이나 이런 곳은 정말 유토피아나 마찬가지였던 그치, 번듯하게 거예요. 집이 다 번듯하고 지어져 있으니까. 비바람 피하고 튼튼하고. 그 시기에 아마 저기를 오셨으면은 우리나라 전국 투를 보더라도 제일 좋은 집. 이게 괜찮았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이 부대가 같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위생적으로 다 갖추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주거 모습을 보면은 거기까지는 사실은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무등맥이 뭐이라고 했습니까? 저기 외양포에 있는 외놈들 군대 안 있나? 그 건물 서로 갖겠다고 시끄러워가 제비 뽑기로 공평하게 나눈다 카네. 진짜. 이 집중들 좀 합시다. 예? 우리 공평하네요. 외양포 마을에서 그 외놈들이 남겨놓고 간 그 건물 아십니까? 그거를 저분이 이 총장님 제비 정도 뽑기로 되신 해결을 모양이죠, 그죠? 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어른이시. 네, 제일 어른이니까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열로 한번 보이소. 요게 크다란 요 건물 있지? 요 건물은 이 4등분을 해갖고 네 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해가지고 공평하게 눈에 맡기는 식으로. 복불복이에요, 지금 네. 복불복. 잘 뽑아야 되는데. 엄청 긴장되는 저분 주인공 같은데. 근데 저런 사람이 꼭 잘 안 된다고. 골라 뽑는 사람. 낙장 불입이라고 발표하면 끝입니다. 알았으니까 빨리 발표를 하자. 제일 좋은 집 장교 사택에 들어갈 집은 럭키 세븐 7번. 에이씨. 왠지 아파트 분양 추첨하는 나 같으면 저기 파라솔 하나 딱 들고 떴다방 바로 분양권 전매. 그 장교 사택에 걸리면 이제 피가 많이 붙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은 그냥 가는 거고. 아니 근데 진짜 군인 계급에 따라서요 화장실이 있는 집이 있고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장교 사택을 뽑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있다는 그런 곳을 뽑는 사람들은 대박이네요, 요즘 진짜. 말로 하면 그냥 로또예요.
건물마다 지붕 색깔이 다 맞아요. 달랐던 거는 네. 그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마 네. 내가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살다 보면은 비가 샌단 말이죠. 네. 비가 새는데 남의 집 지붕까지 제가 고쳐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야박하네. 공동체가 깨졌네. 서양의 어디 마을 근데 얘기 같아요. 이게 네. 또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그쵸. 저 집은 이게 흰색을 좋아한 거예요. 아. 색깔이 다른 거죠. 네. 아니, 그 그리고- 취향들이 네. 그대로 지금 드러나서 이게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커다란 그런 재난이라든가 재앙을 받았던 그런 뭐 곳이 있다면 네. 여기를 단순하게 이제 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역사 교훈 여행을 다크 투어리즘, 다크 투어 좋다, 이런 역사 식으로 교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부산의 다크 투어리즘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네. 또 손윤서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들장이라는 문화유산 후보가 나오니까 군사적 맞아요. 요충지라는 이야기와 게다가 네 뭔가 우리의 그 삶과 연결되는 맞아요. 네. 역사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네. 유네스코잖아요. 우리가 부네스코잖아요. 부네스코. 그렇죠. 예, 인류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산에 살았던 부산 인류의 유산. 맞아요. 그러니까 구들장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더 아, 의미가 끝나는 있는 겁니까, 것 그럼 같아요. 공동장으로 분위기는 그런데 또 가야죠. 맞아요. One evening for pleasure I rambled to view the fair fields all alone. Down by the banks of Loch Erin where beauty and pleasure were known, I spied a fair maid at her labor, which caused me to stay for a while. And I thought of her goddess of beauty, the blooming bright star of life. 그럼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이거 벽돌로 날아가실 것 지었던 같아요. 네. 예. 아,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되게 프랑스식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근데 외국 간 것 같아요. 네, 외국 맞아요. 진짜. 너무 저게 근데 예쁘다. 퓨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때 당시가 일본이 참 유럽식 건축 양식을 많이 받아들이던 그렇지. 그때 뭐 사실 일본도 어떻게 보면 등대라는 걸 외국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와, 섞여 내부가 있다. 이 안이 그 지금 등대인 거죠? 네, 내부에- 등대 아닌데 저기에 세면대도, 화장실도 등대지기들이 있고, 살아야 목욕탕도 되니까. 있고, 아, 부엌도 너무 있고. 좋다. 모델하우스 같아요, 목욕탕. 모델하우스. 우와. 이게 등대가 등대 시설만 있는 게 있고요. 등대하고 사람이 같이 시설이 있어요. 요거는 사람이 같이 사는 시설이죠. 좀 특이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 구조 자체가 다른 등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앤틱하죠. 복층 같은. 갤러리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야, 저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등대를 만나요. 창을 이게- 보면 저런 풍경이 펼쳐지고요. 바다가 너무 예뻤어요. 건축으로 보면은 디테일들이 아주 좋아요. 그렇네. 네. 아까 계단 하나도 공예품이거든. 저게. 오얏꽃. 아, 이게 세 번째 유산이에요. 오약구문이. 오. 근데 어떤 분들은 저걸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일본 문장인 문양. 벚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어디서 딱 구분이 나냐면 우리는 위가 동그랗게 넘어가면은 어약꽃이고 예. 약간 칼선처럼 이렇게 가면은 그렇죠. 벚꽃 문양이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부네스코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오약꽃 무늬입니다. 오약꽃이 사실 이게 자두꽃이죠. 네,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대한제국의 문장을 상징하는 오약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왕조실록에도 오약꽃, 오얏이라는 단어가 49번이나 나올 정도로까지 사실 오얏릿이라 그래요. 네. 그런 네, 의미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오얏나무가 이제 뿌리가 튼튼하고 오래가고 이제 가지도 잘 뻗는 이런 것처럼 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가 그대로 이어온다는 이런 의미가 이제 큰데 게다가 오얏의 오자가 왕자하고 비슷해요. 다섯 오자가 보면은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떤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도 뭐 줏대 없이 그런 식으로 흉내낸 거 아닌가 이래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당당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어떤 주체를 밝히고자 그런 문장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것 돼요.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황실을 그 상징하는 그러네요. 오약꽃 네. 무늬가 들어갈 수 있죠?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실제 건립 연도를 보면은 아직 이제 한일 병합이 되기 전 시기에 이게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시기 때에 이게 정부 조직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네. 이 공사에 대한 어떤 관리권이랄까 이런 예. 것들이 충분히 아마 입김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산시에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그 피란수도 부산유산에 이 지금 잠정 목록에 가덕도 동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네. 있는데 그 희망의 유산, 즉 피라민의 희망이 담긴 유산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피라민들이 육상으로만 온 게 아니라 해상으로도 왔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그 불을 밝혀줬던 그런 동대였다는 측면에서 그 얘기 들으니까 왠지 너무 예. 의미가 있네요. 부산의 네. 문화유산 가운데서 희망유산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대가 설치된 곳을 보면 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자들은 일본인이었겠지만은 실제로 이 등대를 만드는데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우리 조선인들이었겠죠. 우리나라, 네. 그래서 그분들의 피와 땀이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오약꽃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한번 네. 수리를 했었어요. 아, 수리를 네.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을 때처럼. 수리를 하는데 육지에서 수리하는 거는 다르다. 네. 여기는 이제 섬이니까 자재 운반이나 모든 것들이 힘들다는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짓다가 재료가 모자라면 어떡해요? 또 한참 나가서 네. 사와야 되고 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안 있기 되네.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계획과 설계가 된 이후에 공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들어가는 길이 조금 삼엄했거든요. 군인들에게 신분증도 내야 되고 네, 2번이나 군인이 우리를 어디서 오셨습니까? 막 왠지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근데 웬걸 딱 들어가니까 하얀 등대 이렇게 딱 의젓한 등대 2개가 저를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영상 보니까 네. 찬희 씨 빼고 다 외국 같았어요. 아니 정말 일반인들이 그 승용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 다 내고 미리 얘기하고 예, 등대 스테이도 하고 하는데 미리 이제 사전 예약을 해야 되죠. 예, 그 옆에 바로 새 등대가 있어요. 아, 직접 진짜 사용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40.5m로 네.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높은 등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버지와 어느새 훌쩍 자라서 아버지보다 키가 큰 아들이 함께 의젓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아들 데리고 거기 네. 스테이 한번 하러 가야 되겠어요. 스테이 밥을 먹을 걸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햇반 들고 가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100대 1의 경쟁률이다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400대 1의 경쟁률이래요. 장난 아니야 지금. 바다가 쫙 보이는 산이 있는 이런 별장을 갖고 싶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등대 스테이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바로 그 집이잖아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미리 예약하고 가서 네. 가만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고 있으면은 아침 새벽에 군인들이 구령 맞춰서 구보를 해요. 일찍 일어날 수 있네요. 경영 체험도 하는 그런 데구나. 정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등대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양수산청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쉬워요. 자고자 하는 그 달에 한 달 전 1일부터 8일 사이에 네. 신청을 하셔야 되고 주의하실 거는 월, 화, 수, 목은 숙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 구정도 숙박이 안 되고요. 네. 7월, 8월 2달 동안도 뭐가 이렇게 빡치네. 못하겠는데. 너무 자유롭게 아무 때나 오세요 이러면 또 매력이 가치가 없어. 없죠. 맞아요. 또 까다로운 여자.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쪼아줘야지. 그렇지. 가봐? 어머 그래? 이러면서 또 가게 되는 것 저는 같아요. 꼭 여기를 아들과 한번 가보고 어. 싶네요. 가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아들과 진지한 얘기를 8살짜리 됐고 무슨 인생에 대해서. 그때가 중요할 때거든요. 그때 꼭 셀카봉 그 얘기를 들고 가서 하면서, 꼭 셀카 찍어 오세요. 카메라 아무데나 네.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희 촬영할 때요 네. 군인분이 옆에 계셨어요. 네, 함부로 찍으면 절대 안 된대요. 눈으로만 담아 와야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근데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서 무섭진 않더라고요. 네. 폭풍우가 불면은 그 자체가 더 아름답고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휴양 갈 때는 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그냥 뭐랄까 명상 스테이랄까 네. 그런 측면으로 가면 최고 좋아요. 왜냐면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없어요. 때문에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기 거기는.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는 찬희 씨 공간으로서 이번에 최고죠. 둘째 계획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 등대 이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애기들 데려가면은 네. 이제 등대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게끔 네, 네. 유품들 다 모아놓은 이 옆에 건물에 가면은 뭐 그런 것들도 좀 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렇게 한번 쭉 유산 세계를 훑어보고 나니까 오늘도 역시 어렵죠. 다 가치가 있고 뭐 하나 버리기 아까운 그런 유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고민들을 좀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분은 바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대 맨 위에 보면은 이게 방향을 표시하는 이런 그 상징적인 이런 포양계가 것들이 예, 있어요. 예. 뭐 아까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공예품들이요. 네.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그런 어떤 이 조그만한 것들이 공예품인데 아까 들어가 보셨으면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끼셨잖아요. 그게 다 그런 디자인의 이유들이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그쵸. 소소한 볼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를 하셔야 돼요.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는 그런 등대가 되는 거예요. 성남철수 때 많은 배들이 거제도로 갔으니까 결국 그 배들이 처음 만난 불빛이 지나갔겠죠. 네. 아, 그래요.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연결되는구나. 여러분. 구들장. 사라져갈지도 몰랐던 그 구들장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잊혀지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먹고 살랍니까 그럼? 아, 그렇기도 하네요. 오늘도 그것도 굉장히 있네요. 일단 교수님은 저희가 등대로 가겠습니다. 등대로 네, 잊혀져간 참 이렇게 이제 행위가 사라지면은 나중에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 때문에 저는 숭어들이로 하겠습니다. 아, 숭어들이로 숭어들이. 이 숭어잡이 자체가 가덕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형태였던 거죠. 이 형태가 사라지면 그 삶의 흔적도 사라지기 때문에 예. 어떤 형식이든 좋으니까 저는 이것이 다시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외양포 일대가 지금은 봉고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산길이지만 이제 뒤쪽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길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무분별하게 찾는다면 마을의 훼손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무분별하게 발전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여기를 좀 이슈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구들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브네스코가 주목을 하면 마을까지 발전시키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적 아픔이 있는 마을이다 해서 갔는데 뭔가 아직은 재정비가 좀 필요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그리고 전쟁 테마 뭐 여행지로 힐링의 공간으로다가 정말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담아서 구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숭어들이를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 계시기에 어떤 그런 숭어들이 문화도 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외양포 마을에 계신 그 어떤 삶 거기에 조명을 하고 싶네요. 구들장? 구들장. 네. 뭐죠? 네. 숭어들이 아니었. 숭어들이 할 것 같아요. 숭어들이었나 이랬는데 구들장. 아니에요. 네. 대신에 아이콘이지. 저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네. 가덕도 숭어두리가 2표를 받았고요. 외양포 마을이 3표, 그리고 등대 오약꽃무늬가 1표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구들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오양꽃무늬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좀 남겨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덕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숭어들의 그런 전통적인 모습도 좀 유지시키고 우리가 좀 거기서 만난 숭어도 좀 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이렇게 구들장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숭어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려면 네, 숭어들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러면은 3대 3이잖아요. 동점이 되죠. 오약꽃무늬를 선택하신 네. 우리 교수님께서 결정권을 제가 미리 예측을 했거든요. 네. 정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시급한 거는 역시 숭어들이지 않나.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기수 교수님의 결정으로 오늘 브네스코 유산 결정이 됐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브네스코 문화유산으로는요 가덕도의 숭어들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가덕도, 부산의 가장 큰 섬을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큰 섬에 있는 참 다양한 이야기거리들 저희가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참 좋았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 연구하는 팀들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곧 외양포 쪽으로 도로가 날 거거든요. 이 도로가 나는 순간부터 이제 개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도로가 이게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이게 문을 열어야지. 이게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준비도 안 됐는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지배를 당했던 이런 아픈 기억들이 뭐 저는 도로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도로가 열리는 순간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네. 그 전에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예.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분해스코 위원회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분해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windows and empty hallways, a pale dead moon in the sky streaked with gray, human kindness overflowing, and I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